홍콩은 지금 불안한 상태라고 그러는데 중국 증시는 3월 이후로 계속 오르고 있고요. 또 나아가서 중국 ETF를 사란 말도 있습니다. 7월 전망은 중반까지는 좋지만 후반에는 어려울 거란 얘기도 있고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미국 사는 개인 투자자 윌입니다. 먼저 보실 것은 6월 30날 한국경제TV에 나오신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님의 말씀을 한번 요약하는 것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이 미국과 중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인정하면서 1971년과 79년도에 수교하게 되죠. 그렇지만 지난해 2019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게 되고 이로써 중국이 일국 양제로 대만을 포섭하려고 했던 것이 무마되었습니다. 아, 현재인 2020년 중국은 홍콩보안법을 제정해서 일국 양제에서 일국 일제로의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팩터지요.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은 2020년 전인 지난해까지는 어, 무역 보복에 의해서 간세 전쟁을 했다고 한다면 올해부터는 금융 전쟁을 하게 될 것인데 금융 전쟁을 하려면 아무래도 어, 중국과 미국의 체급이 틀리죠. 그래서 중국은 금융 사이즈를 키워서 체급을 미국에 좀 맞춰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단계에서 세계적인 무역 금융 거점인 홍콩에서 금융 기능이 장기적으로는 중국 본토로 이전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이 세계 첨단 기술 업체로부터 기술을 전수받기 힘든데 중국의 금융시장이 선진화되고 그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풍부한 자금으로 세계 첨단 기술 업체를 상장시킬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중국의 첨단 기술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중국은 그것을 더더욱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올해 11월 달에 있는 미 대통령 선거를 생각해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지지율이 저하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낮은 지지율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중국 때리기를 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서 미중 관계가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남았죠. 그리고 이제 중국하고 미국의 양당 구조를 한번 보면 공화당의 트럼프 쪽은 지지 기반이 제조업과 농업이었고 민주당의 바이든 쪽은 월스트리트의 금융과 실리콘밸리의 테크 쪽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제조업은 강하지만 금융과 tech이 약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은 공화당 쪽을 더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현재 올해 1분기, 2분기를 통해서 3월 달을 빼고는 중국 지수가 계속 상승했는데 그렇지만 이 중국 정시가 계속 상승했죠. 그렇지만 지수가 그렇게 큰 상승을 못 보인 것은 그 지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은행과 석유화학 기업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100%가 넘는 성장을 보인 기업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장을 보인 기업들이 많다는 얘기는 계속 외국인들이 중국 종목을 매수하고 있으며 현재는 소비주 위주에서 테크주 위주로 그 매기가 이동 중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영상은 815 머니톡이라는 유튜브가 있죠. 여기서 7월 3일 날 방송된 것인데
또 잘 알려진 또 한 분의 중국 전문가이시죠. 안유아 교수님으로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에서 재직하고 계십니다. 이분의 말씀을 한번 요약해 보면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의 GDP는 10배 늘었지만 상해 종합지수가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전병서 소장님 말씀처럼 지수에서 차지하는 큰 기업들이 은행과 석유화학 기업이었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그렇게 큰 재미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작은 기업들이 큰 성장을 했다는 말과 좀 일치되죠. 두 번째로는 상해 종합지수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뭐 100% 넘게 상승한 종목이 반영이 안 되니까 산정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해 종합 주가 지수의 산정을 바꾸려고 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기업들이 이 지수에 포함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 같은 것이 있다면은 그러면은 앞으로 상승 여력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7월 22일부터 IPO 주식을 상장 후 3개월 이후에 넣고 IPO 주식을 상장 후 3개월 후에 넣고 그 다음에 STPT를 뺀다 그랬는데 STPT는 상장된 종목 중에서 현재 이익이 안 좋은 그런 기업들은 뺀다. 이게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은 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상해 나스닥 지수인 커창판의 주식을 또 넣어주면 이쪽 주식들은 상승력이 많은 성장주들이니까 상해 지수가 성장성이 커질 것이고 중국 GDP에 대비해서 같은 비율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지수를 만들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상해 50개 핵심 주식 ETF가 있고 상해와 심천에 300개 주식 ETF가 있는데 이게 상해 50 지수, 그다음에 심천 300 지수 이렇게 하는 그런 지수를 추정하는 ETF가 있다는 거죠. 그런 ETF를 지금 사 놓으면 7월 22일 날 이후로 종합주가지수의 편성법이 바뀌기 때문에 혜택을 볼 것이다 라는 내용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피델리티에서 ETF란을 가서 한번 봤는데요.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성장한 ETF를 보여주는데요. 지난번에 본 것과 같이 별 차이가 없죠. 여기 보시면 아크 인베스트에서 하는 그 ETF 세 종목이 다 여기 올라가 있고요. 지금 다른 종목들은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 온라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게임주 같은 이런 거에 관계된 ETF가 여전히 올해 들어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좀 놀라운 것은 최근 5일간이니까 이제 지난 일주일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올라간 ETF를 보니까 클린 에너지는 이해할 만한데 여기 보시면 차이나 그 다음에 또 차이나 그러니까 CSI 300 지수가 있다 그랬죠. 심천 쪽에. 그 다음에 또 차이나입니다. 그래서 차이나에 관계된 중국에 관계된 ETF가 이번 주 들어서 상승폭이 다른 ETF에 비해서 크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두 중국 전문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외국인들이 중국에 계속적인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중국 전문가의 내용과 피델리티에 나오는 ETF의 성과를 봐서 두 분의 말씀이 이해는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중국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좀 더
다른 유튜브들을 알아봤습니다. 이 유튜버들은 제가 자주 가서 보는 쪽인데요.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보시는 게 이박사 중국 뉴스 해설이라는 유튜버입니다. 이분은 이번에는 홍콩 보안법에 대해서 안보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요. 이분의 말씀에 의하면 이 유튜버 아니고 이제 다른 이분의 채널 안에 있는 다른 영상을 보시면 지금 중국 남부에는 50년 만에 최대 홍수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아니지만 다른 매체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아프리카를 통해서 지금 중국 아프리카 쪽에서 시작해서 메뚜기 떼가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지금 인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까지도 이 메뚜기 떼가 오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홍수 사태에다가 메뚜기 떼까지 오면 앞으로 식량난이 심해질 것 같은데 이 상태에 홍콩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전부터 있었던 위구르 문제도 있고 이런데 사실은 많은 문제를 지금 안고 있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하얗고 같은데 시장에서는 반영을 하고 있지 않지요. 아무튼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여기 보시면 글로벌 ETF TV 유튜버께서도 중국 증시는 뜨겁다고 ETF를 통해서 글로벌 증시의 상황을 보여주시는데요. 여기 가서 보시면 중국 증시나 그 다음에 중국 증시에 대해서 ETF로 투자하시고 그 다음에 레버리지 같은 거를 사용하셔서 더 이익을 극대화시키다든지 해치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알려주시는 그런 유튜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도 중국 증시가 뜨겁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세 번째로는 주식 누페님의 유튜버인데 이 유튜브께서는 주로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 개별 주식에 투자하시는 것을 안내해 주시는데요. 이분의 말씀에 의하면 앞으로 미국 주식이 7월 말 정도까지는 점진적 상승을 보이겠지만 아무래도 7월 말 8월이 되면 홍콩 사태라든지 이런 물밑에 지금 시장이 문제 삼지 않는 것을 문제 삼으면서 한 번에 큰 조정이 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국 시장은 3월을 제외하고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홍콩의 금융 기능은 장기적으로 본토로 이전할 것이다. 중국 금융시장 자체의 성장과 세계 첨단 기업을 유인하기 위해서 중국 증시는 더 매력적으로 될 것이고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 7월에 미국 기업 실적과 향후 전망치가 나온다.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은 중국 때리기로 이어져 미중 갈등은 고조되며 7월 말경부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는 ETF로 안정성과 수익성을 추구할 수 있다. 이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린 영상과 그 채널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가서 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는 7월 4일인데 폭죽놀이가 시와 주에서 금지되었는데 그와 관계없이 저의 이웃들도 지금 폭죽놀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대포 터지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투자가 높은 수익을 내길 원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클릭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투자가 높은 수익을 내길 원하니까요. Love once more, thank you twice. 지금까지 윌이었습니다.